안녕하세요. 스미다스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약간 특이한 동향들이 분석이 됐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정분실 지금 대문 화면이죠. 정분실에 동영상들이 올라가 있는 바탕 화면인데, 구독자가 이제 1500명, 153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뭐 구독자가 천천히 늘어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또는 뭐 심란해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보분석실, 제가 운영하는 이제 정보분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엔터테인먼트적인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걸 테고, 또 뭐 정치 얘기 이런 거 보통 여자분들이나 이제 또 활달하신 분들은 별로 재미없어 하거든요. 군사 분야나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특정 정치 계파를 또 밀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를 안 한다 라고 해가지고 또 외면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영상이 하나 올라가면 거기에 좋다 싫다 얘기가 잔뜩 붙고, 뭐 보통 이제 구독자가 많으면 그렇죠. 어떤 영상 하나 올라가면 댓글이 한 400개 500개 붙는데 전 그런 것도 원치 않습니다. 제가 보통 영상 하나 올리면 댓글이 많이 붙어봐야 한 3, 4개 붙거든요. 그 중에 2개는 제가 욕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서너 개 중에 1개는 뭐 저를 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들이받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독자 댓글이 늘어나는데, 너무 길면 댓글이 수가 많아지면 저는 뭐 잘 읽어보지도 못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그 구독자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아무튼 뭐 구독자 빨리 늘어나지 않아도 크게 마음 아프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은데 또 많으면 제가 마음대로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왜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사실은 구독자 뭐 예를 들어 구독자가 한 100만 명 된다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을 함부로 쉽게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100만 명 중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꽤 될 테니까.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요,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1주에서 2주 전쯤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북한 폭격 임박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북한 폭격 임박했다 라고 해가지고, 왜냐 이제 미국이 말 안 듣고 이러니까 이 F-35를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F-35를 이용해서 이란을 폭격했다라는 말씀 드렸을 겁니다. 이때 이제 그 뉴스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북한 폭격 임박 표적까지 정한 미국 결사적으로 막는 한국이라는 주제로 7월 17일 날인가 제가 다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지금 폭격 대상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황이 더 뚜렷하게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헛소리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헛소리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정보 분석이라는 게 원래 이제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 짜잘한 어떤 그 증거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걸 쭉 연결시켜서 미래를 예측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점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언하고도 좀 다르고요. 예측입니다. 예측.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예측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예언이고 점이 돼요. 근데 전문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더라 라고 분석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기 그 말씀 전에 이제 제목을 보시면 국제정치학 박사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 이렇게 박사하고 스미더스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떼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구글에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름 넣는 방식으로 하면 이걸 뗄 수가 없어요. 단정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제정치학 띄우고 박사 스미더스에 띄우고 정보분석실이라니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렇지만 지금 시스템이 그렇다 이런 얘기를 살짝 새는 얘기를 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자, 에어컨을 좀 높이겠습니다. 더워가지고 갑자기. 오늘 말씀드릴 게 뭐냐. 자, 같이 그냥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 분석 내용이 해당 지역이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뭐냐? 북한 폭격이 또는 모종의 군사적인 작전이 임박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그게 좀 앞당겨지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처음에는 북한이 그냥 미국을 좀 불편하게 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게 아니에요. 나만 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응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생겼어요. 지금 그것도 아주 심각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역사적 전례도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꾸 뜸을 들이는 것 같은데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사가 하나 있는데 7월 22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이 내용 중에 이 기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 전문가가 뭐라고 했냐? 북한 IRBM, ICBM 기술 모두 이란에 확산됐다. 그러니까 북한이 중거리, 그 다음에 장거리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기술을 모두 이란에 넘겼다는 겁니다. 80톤급 로켓 추진체가 핵심 기술인데 이걸 다 넘겨줬다는 거죠, 이란에. 내용을 보시죠. 사진은 이란이 지난 2015년 2월에 공개한 사피르 인공위성 운반 로켓 발사 장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공위성 발사 로켓은 결국에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일단 내용을 보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이달 초 북한을 이란과 묶어 불량 국가로 지칭한 가운데, 그러니까 7월 초에 미 국방장관이 북한과 이란을 묶어서 불량 국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 두 나라의 미사일 협력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DIA 분석관과 국방부 선임 동북아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확산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으로 확대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때마다 새로운 기술은 고스란히 이란으로 확산됐다며, 더 큰 문제는 이런 관계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넘어갔다는 점이다라고 우려를 했다는 겁니다. 특히 2016년 1월 미 재무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이란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면서 밝힌 이유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재무부는 지난 수년간 이란 국방부 산하 조직인 SHIG 소속 미사일 기술자들이 북한으로 가서 북한이 개발하는 80톤급 로켓 추진체 작업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같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이제 2017년 시험한 IRBM 화성 12호에 우크라이나에서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RD-250 엔진이 사용됐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가지고 있는 엔진을, 로켓 엔진을 북한이 사들였다. 이 엔진은 바로 80톤급 로켓 추진체로부터 동력을 공급받는다. 같은 해 잇따라 발사한 ICBM 화성 14호와 15호 모두 화성 12호를 1단 로켓으로 사용했다. 결국에는 이게 러시아 기술, 러시아 엔진을 사용해서 개량해가지고 지금 탄도미사일을 만들었는데 북한이 이거를 이란에 이 기술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 벡터 교수에 따르면 이란이 올해 초 이라크 내에 미군 기지에 발사한 미사일에 북한 기술이 적용됐을 것이라는 진단은 북한과 이란 간의 미사일 커넥션의 가장 최근 사례일 뿐이라며, 두 나라의 미사일 협력이 1990년대 이후 줄어들었다는 일각의 관측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부터 계속 북한은 이란에 미사일 기술을 공급해왔고 이란의 돈과 북한의 기술이 합쳐져서 같이 개발을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이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여러가지 어떤 정황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거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이란으로 넘어갔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뉴스. 2020년 7월 30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미 국무부 특사가 뭐라고 했냐? 북한과 베네수엘라 군사 협력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미 국무부에 베네수엘라 특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이고 베네수엘라 문제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 국무부는 29일 유엔 안보리 산하 전문가 패널이 북한과 베네수엘라의 군사기술 협력과 제재 위반 가능성을 조사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들이 좀 이렇게 고상한 표현들이지, 실제로는 이란이 베네수엘라에 무기를 팔았다 라고 의심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마두로 정권의 무궁다, 그리고 그 함의가 뭔지,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에 어떤 무기를 팔았는지 들여다보겠다. 근데 거기에 북한이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올 3월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과 베네수엘라 사이의 군사와 기술 협력 정황을 새롭게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북한과 베네수엘라 사이에 군사 협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떤 증거를 포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제 무기 기술이 베네수엘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제 용병들을 동원해서 베네수엘라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한번 시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정부 정보 때문인지 아니면 특정한 어떤 무기 체계를 제거하기 위해서인지 또는 첩보를 위해서인지 그건 아직 좀 불확실합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 하나,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이란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북한과 베네수엘라의 군사협력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뉴스, 베네수엘라로 향하는 이란 석유라는 제목으로 2020년 5월 21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 이란이 베네수엘라로 석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큰 유조선에 석유를 실어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지금 사실 산유국이긴 한데 정시설이 없고 미국이 한 20년가량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 휘발유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란에서 이걸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이란에서. 배로 화물을 실어다가 베네수엘라까지 가는 이란의 배가 보이시죠? 예,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북한의 로켓 기술이 이란으로 넘어갔다. 북한과 베네수엘라 간에 군사협력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이 특사 보고서에는 뭐가 있냐,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세 나라를 동시에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얘들이 안보리 규정을 위반한 것 같다는 내용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를 향하는 이란 배, 여기까지 딱 끊어서 보면 지금 무슨 일이 생겼냐, 베네수엘라가 툭하면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 뭐 정부 전복시킨다고 그러고 베네수엘라 쳐들어간다고 그러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무슨 짓을 했냐, 올해 초에 이란으로부터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구매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정보는 구매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베네수엘라가 보유를 했다. 그리고 그거를 생산해서 공급해준 나라가 이란이다. 왜냐하면 북한 배가 베네수엘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란은 지금 유조선도 보내고 화물선도 보내고 뭐 화물기도 보내고 하니까 그 중에 하나에 이 미사일을 실어다가 베네수엘라로 배달해 준 게 아니냐.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는 카리브해에 있는 국가고요. 미국과 거리가 한 2000km 안팎입니다. 북한이 개발한 중거리 미사일로도 충분히 사정권 내에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제2의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할 소지가 생긴 겁니다. 미국은 사실 이걸 못 참죠.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 코앞에다가, 그러니까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이 대응할 시간도 주지 않는 그런, 왜냐하면 이게 베네수엘라에서 만약에 탄도미사일 쏘면 그 워싱턴까지는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2000km니까 5분도 안 걸려요. 그럼 대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예전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왔을 때 지랄지랄 했던 거거든요. 베네수엘라가 핵무장이나 또는 탄도미사일로 무장을 시도했었다.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뭐 그 이해는 가죠. 이해는 가는데 그러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란으로부터 사들였고 그 기술을 제공해 준 게 북한이다. 이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미국을 공격하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이 세 나라가 짜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그 용병들을 보내가지고 뒤집어 엎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무기를 제공한 이란의 미사일 공장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25일 날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이 이스라엘 F-35의 폭격을 받아서 폭발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켜가지고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용병들을 보내서 미국이 고용한 용병들을 보내서 전복을 시도했고, 여기에 이제 동조였던 이란의 미사일 기지는 미국이 폭발을 시켜버렸고, 그 다음 하나 남은 상대가 누굽니까? 북한이죠. 감히 미국의 등에 칼을 꽂으려고 했으니까 북한이 그 다음 타겟입니다. 그래서 그럼 북한을 언제쯤 공격하겠냐? 지금 북한을 때릴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 상당히 심각하게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도 그거 위협을 느껴가지고 지금 5월인가 6월 달부터 계속 저렇게 저자세로 나오고 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지금 침묵해 있는 상태고, 뭔가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비상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언제 미국의 폭격이 시작될지, 또 뭐 협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미국이 한 대 때리고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 왜냐하면 과거 소련이 미국에게 그렇게 쿠바에 핵미사일 설치해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려고 했을 때 핵전쟁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게 상대가 소련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은 그걸 가만 안 두는데, 베네수엘라, 이란, 북한 이런 애들이 이걸 시도했다? 이거는 이 나라들을 없애도 사실은 이 나라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미국은 그만큼 본토 방위를 가장 중시하게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과연 언제 때릴 것이냐. 지금 어떤 뉴스를 나오고 있냐면 미국의 이제 주요 정찰 자산들이 계속 동해에서 얼쩡거린다. 북한 쪽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만큼 감시하고 있다는 얘기일 테고요. 군산에 아시다시피 이제 5월 중순쯤에 그 주요 지휘관들이 교체가 됐습니다. 전투 임무를 중심으로 하는 본격 전투 임무 전문 공군 지휘관들이 지금 군산에 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길어서 안 보이는 거지, 그건 한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응징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첫 번째가 이제 베네수엘라 쪽으로 용병들을 보내서 전복을 시도했던 거고, 두 번째는 이란의 미사일 시설을 이스라엘 전투기들을 보내서 폭격시켜버린 거고, 세 번째가 이제 평양인데 이게 곧 임박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7월 29일 날 뉴스입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러시아인 27명 본국으로 대피했다. 이 뉴스 내용을 보면 뭐냐면, 그 평양에 체류 중인 러시아 국적자 27명을 전부 다 그러니까 북한 평양에 어떤 업무상 와 있거나 공적인 업무로 와 있거나 간에, 사적으로 와 있거나 간에 그 러시아 국적자들을 모두 러시아 본토로 대피시켰다는 겁니다. 대피.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대피하는 거는 전쟁이 임박했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징후. 미국이 군용기를 연쇄 투입해서 지금 남중국해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다. 이게 7월 26일 기사인데, 지금 남중국해, 대만 옆에 남중국해에서 이제 미군 항모전단이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항모 2척이랑 그 다음에 해병대 전투단까지 포함해서 총 항모가 3척에서 4척 규모입니다. 대규모 공격부대고요. 여기는 F-35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얘들이 지금 7월 말 시점에 훈련을 하고 있는데, 남중국해에서 최근에 애들이 훈련을 마치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26일 상황이고, 어제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냐면 동해 쪽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 쪽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대규모 항모전단과 전투 그 해병 상륙부대들이 동해안 쪽으로 천천히 이동 중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죠.
이러니까 이건 최근에 임박한 상황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 뭔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북한을 폭격하는 게 임박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 하나. 우리는 몰랐는데 정부에서 말을 안 하니까,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날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실험을 합니다. 동해안으로. 근데 이 미사일이 뭐냐? 북한이 시험 발사한 신형 지대함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은 땅에서 바다에 있는 배를 노리고 쏘는 겁니다. 이건 뭐 대단한 미사일은 아닙니다. 하푼 개량형이고, 하푼 스키라고 불리는, 보통 러시아에서 이제 하푼 미사일을 개량한 미사일이고요. 가장 최근에 작년에 나온 영화가 헌터 킬러라는 잠수함 영화가 있는데, 거기 가장 마지막 장면 쪽에 나오는 미사일이 바로 이 미사일입니다. 원래 러시아에서 개발한 거고, 원래는 이제 미국이 개발한 하푼 미사일을 카피해가지고 개량한 거고, 요걸 조금만 더 손보면 뭐 순항 미사일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꽤 장거리를 날아갑니다. 근데 이거를 한국 시간으로 7월 5일 날 동해에서 시험 발사 훈련을 합니다. 사실 이 미사일이 노리는 거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입니다. 원래 목표가. 그러니까 해군 군함들을 노리는 미사일이 바로 이거거든요. 북한은 이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7월 5일 날. 근데 우리는 이걸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감췄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 뉴스가 7월 29일에 나왔잖아요. 이 미사일은 7월 5일에 발사된 건데. 그래서 뭐 이런저런 하계 훈련의 일환으로, 우리 군 관계자가 뭐라고 변명했냐면, 미사일 발사 공개하지 않은 북한의 하계 훈련의 일환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계 훈련을 하는데 신형 미사일을 발사합니까? 대충 추정 거리를 보면 원산에서 쏴가지고 150km까지 날아갔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 미국 항공모함이 올라와서 작전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서 원산과 평양에 이렇게 폭격대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쪽으로 오면 우리가 쏘겠다, 쏠 수 있는 무기도 있다라는 걸 북한은 과시를 한 거죠. 바꿔 말하면,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나타나 있는 이 조각들의 정보를 다 취합을 해보면, 미국은 북한이 이스라엘에 제공한, 그래서 이란에 제공한, 그래서 이란에서 생산한 탄도미사일을 베네수엘라가 구입하려 했고, 또는 구입했고, 이게 이제 미국의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다. 아주 가까이에서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아주 명백하고 보통 그걸 클리어 앤 프레젠트 데인저라고 합니다. 명백하고 현저라는 위협. 이 경우에는 즉각 전쟁을 수행할 수도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당히 화가 나 있다. 근데 이게 코로나 시국 때였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버리면 또 대통령 리더십만 떨어진다는 얘기 나오니까 조용하게 지금 비밀리에 응징하는 걸 진행 중에 있다. 절차적으로는 이제 베네수엘라하고 이란하고 북한의 군사 협력 체계를 유엔 안보리의 틀 안에서 조사해 보겠다, 이러고 있는 거지만, 이 외교관들이 겉으로 이런 얘기 한다는 거는 이미 한 두세 달 전에 정보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해 가지고 다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한번, 야, 너네 이러지 마라, 수습 절차 한번 쭉 돌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군사 절차를 밟고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군대 먼저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 외교적으로 말로 설득을 해봅니다. 근데 그래서 안 되면 이제 군대가 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4월 중순쯤에 김정은이 왜 죽었네 만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숨어 다녔지 않습니까? 어딘지 안 보인다. 이게 그때 김정은이 예를 들어서 4월 달쯤에 베네수엘라도 4월 달에 이제 무슨 미군 용병들이 들어가서 한번 전복시키려고 했거든요. 4월인가 5월인가. 그래서 그때 김정은이 한 3월쯤에 미국이 베네수엘라가 탄도미사일 산 걸 알고 크게 빡쳐가지고, 야, 이거 죽인다 이랬고, 김정은이 이래서 야, 이거 감사하면 죽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도망다니고 있었고, 뭐 코로나도 뭐 문제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미국 눈피해서 이제 잠수 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씩씩거리던 미국이 일단 이란부터 때렸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차례다. 그 증거들이 이렇게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보통 전쟁이라고 하면, 전면전이라고 하면 시작하기 전에 뭐 굉장히 뭐랄까요, 뭐 이런저런 그 조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의 어떤 미국이 기껏 할 수 있는 걸 해봐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폭격기 부대를 밤에 보내서 이제 시설들 폭격하고 보복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겉으로 대놓고 우리가 북한 폭격했다 이런 얘기도 안 할 거고요. 왜냐면 그러면 북한이 체면이 또 깎이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타격만 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건 되게 극비리에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제 폭격이 이루어져도 아마 한국 언론은 저는 이걸 다루지도 못할 겁니다. 북한에 뭐 불이 났니 어쨌니 이거 알게 뭡니까? 과거 이제 용천역 사건처럼 큰 폭발 사건이 생기면 그때서야 알겠지. 그때도 사실 이스라엘 첩보부대가 들어가서, 모사드가 들어가서 그 탄도미사일들하고 시리아 과학자들을 다 죽였다고 하죠. 그게 아마 저번에 제가 거장판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 그런 것처럼 보통 이런 특수작전들은 다 재난으로 기억이 되지, 진짜 누가 가서 폭격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공개는 안 됩니다. 왜냐면 그게 공개가 돼버리면 진짜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쟁하기 이전에 외교적으로 끝내죠, 보통. 요즘 같으면. 왜냐면 전쟁이 시작되면 주가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보니까. 게다가 중국 같은 경우도 야, 전면전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뭐 시설 몇 개 폭격하는 건 우리가 눈 감고 있겠다. 미국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네고시에이터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지금 정부는 일단 이걸 다, 이 정보들을 다 차단을 하고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검사들끼리 들고받고 치고받고 싸우고, 부동산으로 뭐 세입자하고 그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지금 서로 멱살 잡고 앉았고, 이런 사회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평성대죠. 왜냐하면 지금 동북아 주변 안보 상황은 완전히 진짜 바로 칼이 바로 뽑힐 상황인데, 내부에서는 아주 한가하게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댓글로 싸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 문재인 정부가 태평성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뭐 좀 씁쓸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뭔가 되게 이례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미국 특수부대원들이 그 미국 특수부대를 실어하는 CB-220B, 이게 이제 야간 침투용 특수작전용 그 오스프리거든요. 앞에 보시면 이제 이런 특수작전용 레이더하고 이제 급유용 부미하고, 그 다음 밑에 이렇게 그 야간 관측이나 포인팅, 타겟 포인팅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갑자기 한국 포항에 나타나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여기다가 네이비실 대원들이나 델타포스 대원들을 실어가지고 북한으로 일단 먼저 보냅니다. 걔들이 먼저 북한에 밤에 몰래 침투해 들어가서 그 폭격 포인트들, 그러니까 폭격 포인트들을 다 확인하고 그쪽을 폭격해도 되는지 아니는지 직접 이제 목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핵무기가 활성화되어 있다든지 핵무기 관리 상태가 엉망이면 폭격을 했을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핵탄두 자체가 뭐 유폭은 아니겠지만 이제 핵물질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핵물질 노출 없이 폭격을 하려면 이 지상부대가 뭐 지상 특수부대가 먼저 들어가서 작업을 좀 해야 돼요. 뭐 그런 차원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임무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이전하고 상황이 좀 다르다. 지금 한반도 안에 미국이 다른 나라하고 전쟁할 때나 움직이던 부대들이 지금 잔뜩 들어와 있다. 그런 장비나 부대들이 잔뜩 들어와 있는데, 한국 정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한다. 정보도 안 보낸다. 정보도 공개를 하지 않는다. 그냥 통상적인 훈련이다, 이딴 소리만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관련 뉴스가 좀 더 나오면 다 말씀드릴 거고요. 뭐 제 이런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코로나 때문이고 다 그냥 제가 하는 말이 헛소리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나 이런 걸, 미사일 생산 라인이라든지 미사일 관련 과학자들을 이렇게 특수부대를 보내서 암살을 하고 폭격으로 제거를 하게 되면 뭐 북한이 뭐 남한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습니까? 그럴 돈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미국하고 북한하고 웃으면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북한은 미국의 모든 조건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게 이제 그 협상이 해결되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돼요. 예. 그리고 전쟁이 난다고, 전쟁보다도 사실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건데, 재작년에 거장판에서도 잔뜩 말씀드렸는데, 이제 북한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2,500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가 갑자기 지도부가 붕괴가 돼서 누가 들어가서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루마니아나 유고, 뭐 체코 이런 데만 하더라도 그 서유럽 기준으로 보면 못 사는 나라였지만 동유럽 기준으로 보면 잘 나가는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들 먹고 살 정도는 됐다는 겁니다. 또 관광을 해도 되고. 근데 북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장 무슨 전쟁이 나가지고 북한에 뭐 김정은이 사망을 하고 북한 지도부가 대거 작살이 나고 인민군이 이제 완전 괴멸됐다. 그렇더라도 사실은 그 미국이 들어가서 북한을 먹여 살리거나 하지 않으면 남한은 북한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처럼 한 뭐 30만, 40만 이렇게 땅에 생매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북한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2,500만인데 뭐 얼마를 생매장할 겁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남한이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만 돈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안 나서 그냥 평화통일을 한다고 칩시다. 그것도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남한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타격 엄청 크고, 그 다음에 실업난 급증에 있는데 북한에 2,500만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당장 그러면 우리 경제도 작살나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을 공격하려는 미국의 어떤 행동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저는 이제 9월에서 10월 말씀드렸었는데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북한에서 뭐 큰 사고 한번 났다 이런 식의 뉴스 나오면 미국이 가서 폭격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일을 당해도 김정은은 더 밝게 웃을 거고요. 왜냐하면 한 대 맞으면 더 웃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없어 보이니까.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거는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 아주 긴박하고 시급한 국가 위기 상황인데 국정원장으로 박지원 같은 사람을 앉혀놓으면요, 당장 내일 아침에 정상적으로 눈 뜨서 기상하실지도 애매한 나이에 있는 분입니다. 거의 80세.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하여튼 나면 나는 거고 뭐. 하여튼 전 나라 걱정을 좀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뭐 너무 심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또 스미다스가 개소리 했네 이런 생각 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 다만 8월 말이나 9월 초다 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